네,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추석까지 오늘 포함해서 사흘 3거래일 남았는데 주식을 들고 가야 될지 아니면 정리하고 가야 될지 참 고민되는 시점입니다. 관련해서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장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 자꾸 버핏의 명언이 생각이 납니다. 비 온 뒤에 흙탕물을 볼 것이냐, 네. 무지개를 볼 것이냐. 네. 근데 이경민 팀장 리포트를 보니까 무지개를 보자는 쪽인 것 같아요. 네. 단기 변동성 확대가 비중 확대 기회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9월 FOMC가 상당히 매파적인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 단기 충격은 있었긴 했지만 지금 수출 경기가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기업 실적에 레벨업되는 부분들 그러니까 즉 펀더멘탈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견고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9월 FOMC로 인한 충격을 좀 소화하는 과정은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까지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지금 또 다시 코스피 2,500을 깨고 내려가고 있는데 지금은 좀 비중 확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뉴욕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참 이 충격이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이 역시도 뭐 단기적인 충격으로 보시는 거죠? 일단은 몇 가지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23년 점도표는 그대로 유지를 했지만 24년 점도표를 그렇죠. 상향 조정하면서 저도 0.8 많이 해봐야 0.7 하니까 했는데 0.5bp 그러니까 상반기 중에는 금리 인하 없어라는 시그널을 던져주면서 시장이 좀 충격을 줬고 또 하나는 중립금리 변수를 또 잭슨 홀 미팅과는 좀 다른 뉘앙스로 말을 하면서 시장의 충격이 좀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채권금리도 올랐고요. 자, 그러면 왜 고금리를 유지할까라는 부분들은 한편으로는 경제 전망에 좀 녹아들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GDP 성장을 전망을 1%에서 2.1로 2.1이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작년이 2.1이었습니다. 미국 경기 너무 좋아라고 했던 작년이 GDP 성장률이 2.1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24년 전망치를 보통은 23년을 이 정도 레벨업 시키면은 그 다음에는 좀 하향 조정되는 게 마련이거든요. 왜 기저효과가 있으니까. 근데 24년도 또한 1.5로 상향 조정했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고민 그리고 그 고금리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겠다라는 스탠스는 경기 모멘텀이 워낙 강하고 당초 예상했던 걱정했던 것보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은 통화 정책에 너무 몰입돼 있는데 통화 정책의 결정 변수가 경기 때문이라면 시장은 점차 좀 안정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미 시장 24년 상반기까지 금리 동결한다라는 것들을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은 9월 FOMC 충격은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미국이라는 거대한 수박 덩어리가 2% 굴른다는 건 상당한 거죠. 사실 2% 넘는 성장을 하는 주요국이 별로 없습니다. 올해는 아예 없습니다. 뭐 네, 한국도 그렇고 중국이나 뭐 인도 같은 이런 그 개도국들 빼놓고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아무튼 여러 가지 느낌이 다른 것 같습니다. 자, 이 성장률 상향 조정이라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뭐 미국 경기 긍정적으로 본다, 연준도 이렇게 얘기되는데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라든지 이런 지표가 가리키는 방향은 썩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큰 흐름에서 내년까지를 봤을 때 미국 경기가 예상했던 것보다 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오히려 말씀하셨던 부분이죠. 경기가 너무 좋다, 아니면은 경기가 좀 불안정하다, 경기지표가 좀 부진하다. 라는 부분들이 단기적으로는 시장의 좀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걸 보면은 지금 여전히 고점권에 있습니다. 경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경제 전망치가 높게 반영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느 정도 경제지표 서프라이즈 인덱스가 고점권에 있으면 이게 내려가기 마련인데 지금은 경제지표들이 예상보다 더 좋은 국면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한편 지금은 저는 경제지표가 나빠도 좋고 좋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은 현재 증시는 연준이 말한 것과는 달리 경기는 좀 불안정한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하잖아요. 일단은 경제지표가 부진할 경우에는 24년 하반기보다는 좀 금리 인하가 앞당겨지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 있겠고요. 경제지표가 좀 괜찮게 나오면
연준이 말하는 대로 경기 침체는 아니겠네, 경기 괜찮아지겠네라는 생각을 하면서 시장이 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경제 지표에 따라 등락은 있겠지만 나쁜 그림까지는 아닐 것 같다. 지금은 경기 불안과 고금리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두 가지 불안감들이 중첩적으로 들어와서 시장이 좀 충격이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뭐 이 밸류에이션이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부담스러웠던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연준이 톡 건드려주는 맞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요건 중 하나로 이경민 팀장은 중국 변수를 주목하셨는데 사실 뭐 우리 저 미중 간의 관계나 한중 간의 관계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해서 이 중국의 경제 위기 뭐 그다음에 부동산 디폴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래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부동산 위기는 전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은 올해 겪었던 실리콘밸리뱅크, 새마을금고 사태 그리고 벽개원 사태 이 세 가지가 좀 1년 뭐 매길 같이 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취약한 문제 있는 기업들이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이로 인해서 각국의 경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고 그러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예견되었던 기업들이고 여기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취약한 기업들의 도산이 연쇄적으로 전개되고 그로 인해서 우량한 기업들까지 문제가 된다면 그게 충격이 되는 거지. 이 부분은 좀 찻잔 속의 태풍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경제 지표들은 뭐 다들 안 좋은 거 다 아시죠. 그리고 시장에 좀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거는 디플레이션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행히 8월 CPI는 플러스 반전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발표되는 수출입 지표, 소매 판매, 산업 생산 7월보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줬고 예상보다 굉장히 좋은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경기가 이제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 좀 벗어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 경기 회복과 맞물린 관련된 한국 수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좀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가오는 국경절 유커들이 얼마나 들어와서 국내에서 쓸지 또 그다음에 중국 경기가 조금 나아진다면 우리 수출하고도 또 밀접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기대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국경절 이벤트뿐만 아니라 이제 11월 달에는 관군제가 있고요. 그리고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이제 정책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죠. 그래서 한국 수출을 보면은 9월, 10월이 되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9월 일평균 수출 금액은 2015년부터 22년까지 보면 연중 최대치를 9월 달에 매년 기록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중국 수출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무역 수지, 대중국 무역 수지 적자였는데 9월 한 달만 흑자였습니다. 그 정도로 9월 달 수출이 굉장히 좋은데 그런 그림들이 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따라서 대중국 수출, 반도체, 휴대폰 이런 쪽들이 수출이 좋아지게 된다면 좀 더 긍정적인 그림들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최근 반도체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늘어나고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글로벌 IB들 상당히 전망은 좋게 보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주가는 왜 이렇습니까? 일단은 기대감은 있겠지만 내년 수요에 대한 명확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컨센서스는 하단은 10조, 상단은 45조입니다. 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망이 들어오면은 좋아하겠지만 주가가 반등을 하겠지만 여기에 대한 전망이 들어오면 또 불안정하거든요. 변동성이 워낙 크다. 실적 변동성, 실적 가시성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당분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는 전망 안 하느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경민 팀장께서는 단기 충격 가능성을 염두에 두셨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